예, 계속해서 기후변화 관련 법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 관련 법제를 진행하다가 잠시 쉬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는 재해 예방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고, 이러한 책무는 우리 헌법이 행정의 지도 원리로 선언하고 있는 사회국가 원리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제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재해 관련 법제의 체계를 보면은 성격상 기본법과 관련 개별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개별법으로는 내용에 따라서 조직 인사에 관한 법률, 활동 지원 보상, 행정 작용에 관한 법률, 또 이기 관리와 관련된 시설 및 기술 발전에 관한 법률들, 이런 법률들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법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 대책법, 민방위기본법, 소방기본법, 이런 법률들이 있습니다. 조직 인사에 관한 법률에는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 설치법, 대한소방공제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활동지원 보상의 행정작용에 관한 법률에는 재해경감 활동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또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재해위험 개선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풍수예보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성 및 도선사업법, 소화천창법법 등도 이런 법률들로 발표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설 및 기술 발전에 관한 법률은 소방시설 공사법이나 소방시설 설치, 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기본법들의 개정 목적 같은 것을 보면 법률들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방위 기본법 같은 경우는 전시사변이나 또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고, 또 민방위대 설치나 조직 편성,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시설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을 하고 있고, 또 재난의 예방이나 대비, 대응, 복구,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 대책법에서도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시설 및 재산의 주요 기관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 또 그 밖에 대책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또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이른바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법리 증진의 이과정을 목적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민방위 기본법 같은 것은 자연재해 및 각종 재난뿐만 아니라 이른바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까지도 포괄하는 광범위한 법으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재해나 재난에 관한 기본법으로 하기에는 규율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그 범위가 각종 재난이고, 또 자연재해 대책법도 그 범위가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 한정되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자연재해 대책법에 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광범위한 규율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은 소위 말하는 대응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다른 그 기본적인 법률과는 달리 중요한 수단과 내용 같은 것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으므로 이른바 다른 기본법과는 좀 성격을 달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 우리가 살펴본 이 기본법들은 위기관리 각 단계에 대한 규정 내용과 방식이나 또 위기 발생 요인별 규정 내용과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그렇지만 각각의 법률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위기관리에 대응하고 있는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재난재해 관련법 체계는 기본법과 기타 개별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뭐 여타 다른 관련 법률들도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의 하나의 특징적 요인이다, 요소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 재난 그 관리를 위해서 재난의 유형을 나누어서 이제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난 및 그 안전관리법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이라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낙뢰, 가뭄, 지진, 조수, 또 그밖에 예출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회재난이라 하면은 화재,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통령 명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수도 등 국가기관 책임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 가축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이제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회재난은 다시 인적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구별되고, 인적재난은 사회재난 중 시설물 붕괴, 산업재해, 교통안전, 화재, 폭발사고 등 사회 전체의 재난이라기보다는 국소적인 인명 피해만 유발하는 재난을 말하고, 그 외의 재난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재난의 경우는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기본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이를 보충해주는 법령은 농업재해 대책법이나 소하천 정비법, 지진재해 대책법, 극경사지 재해에 관련한 법률, 또 재해위험 개선 사항 및 이주 대책관 특별법, 풍수해보호법 이런 다양한 법률들이 이제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 인적재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찾아보니까 무수히 많은 법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건설개조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교통안전법, 또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러한 기본 법령을 근거로 해서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또 도시가스사업법, 또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선박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이런 것을 통해서도 재난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이제 기본이 되고 있고, 그에 관한 세부적인 예방 규칙은 대통령 훈령으로 국가위기관리 지침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다양한 그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체계를 받고,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런 이제 법제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기후변화의 속도라는 것은 최근에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나 취약성은 산업별, 국가별,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은 지역별, 산업별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국가 적응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그 기후변화에 관련한 국제적 논의는 의무석방과 같은 저감 노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응과 관련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적 차원에서의 저감 대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책은 저감 대책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주류적 견해입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를 보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저탄소 녹색 상장 기본법 및 정법 시행령에서 기후변화 영향평가의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영향평가 시행과 적응 정책의 반응 및 적응대책 평가, 완료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영향평가의 적응 정책의 수립 및 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의 개정 등 법제 개선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라는 견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기후변화 적응 관련 법제를 보면은 미국에서는 지구변화 연구법과 대통령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해서 지구변화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차원의 국가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국가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나타나는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프로세스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식별과 이해, 취약성 및 기회, 계획, 평가 옵션의 선택, 또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전략 프로세스 및 정보 공유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정책에 관하여 가장 체계적인 독립 근거 법령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평가됩니다. 특히 영국은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 기조 하에서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와 국가 적응 프로그램 및 적응 보고 제도를 도입해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정책을 수립 이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명한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해서 지구환경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후변화 대응과 신기술 정책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와 관련된 관련 법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협정 발효 이후에 종전 교토 체제에서 탈피하여 신기후 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체제의 변화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술 경쟁에 진입했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자국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한 국가별 기여 방안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의 감축을 위한 신기술의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19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2016년 11월 발효되었습니다. 이 파리협정은 당사국들이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내로 유지하고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 이내로 상승을 제한하도록 하는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는 195개국 만장일치로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의 요약보고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요약보고서는 지구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2100년까지 지구온도가 1.5도씨 이내로 상승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만큼 흡수 노력을 기울여서 이른바 순제로 배출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파리협정 제4조 제18항과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결정은 파리협정의 당사국들이 2020년까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2018년 유엔에 제출한 2050년 감축 목표는 영국 기후변화법에 명시된 1990년대의 80%였지만 2019년에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의 공고에 따라서 기후변화를 개정해서 2050년 감축 목표를 90년 대비 80%에서 100%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
2019년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는 프랑스는 파리 협정에 반하는 정책을 가진 나라와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고, 독일은 2052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2019년 말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넘은 이른바 유럽 그린딜을 폴란드를 제외한 회원국 정상이 합의해서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이 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2050년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이 2050년 관측 목표에 대한 검토안을 정부에 제출하여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에서는 2017년 대비 2050년 75%, 61%, 50%, 40% 감축안을 부분별 감축 목표와 함께 제시했지만 탄소 중립안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목표로만 언급하고 있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의 논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기업 차원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코펜하겐에서는 2025년 최초의 탄소 중립 도시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고, 중국 광동, 세계로 홍콩, 마카오도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20년 5월 대만구 녹색 금융연합을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0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참석한 주요 다국적 회사들에게 2050년까지 순제로 목표를 설정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목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로부터 배출했던 모든 배출량을 상쇄하겠다고 밝히기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기업에서도 203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상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후변화 대응과 신기술 정책 관련 법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정책을 보면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 최우선 에너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파리 기후 협정을 탈퇴하고 청정 에너지 발전 계획을 폐기하고 연방주도의 환경 규제 제한 및 주정부 위주의 규제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포집 기술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자동차 연비 개선이나 바이오 연료 개발 등을 목표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와 세액 공제 등을 실시하고 있고, 또 태양력 기술은 인공지능과 결합한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나 솔라시티 등의 기업은 가정의 태양전지를 ICT 기술과 결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의 비율을 2025년까지 1990년 대비 40에서 45%, 2035년까지 55에서 60%, 2050년까지 최소한 8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원전 폐쇄 결정 이후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량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2016년, 2017년 재생에너지법의 개정을 통해서 지상풍력 에너지 시설의 재정적 지원의 조사를 위해 공모 절차를 도입했고, 해상풍력 에너지법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독일 연방정부는 재생에너지 중 풍력 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